코로나19 유행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한국의 상황과는 달리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20만 명을 넘어섰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언제쯤부터 해외여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리 낙관적인 대답을 하지 못한 이유다.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고 각국의 유행 규모나 위험도 등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 본부장이 2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다. 정 본부장은 해외여행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고 전 세계 각국의 코로나19의 유행의 수준, 위험도가 같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국가들이 해외여행을 금지시키고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유행 동향과 각국의 여행 관련 정책들, 또 감염의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집계에 따르면 4월 25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국가는 151개에 달한다. 한국 정부가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잠정 정지한 국가도 56개에 이른다. 이들 국가에 방문하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김광립 중앙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은 26일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해외여행 가능 시점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 해외여행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때쯤이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다만 백신, 치료제 개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성공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쉽지 않은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올해 만들어 보급될 수는 없을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다. 가정용 살균제를 코로나19 치료에 쓰면 어떻게 했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이후 뉴욕에서 이 같은 화학 제품에 노출됐다는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2배 넘게 늘어났다.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든 이 발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코로나19 브리핑을 생략했고 브리핑을 중단하거나 크게 축소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NPR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뉴욕시 보건정신위생부는 24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지난 18시간 동안 독극물 통제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3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13건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30건 중 9건은 라이솔, 10건은 표백제, 나머지 11건은 그 밖의 가정용 청소용 화학제품 등에 노출된 사례로 집계됐다. 다만 다행히 이들 중 목숨을 잃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위중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백악관 코로나19 브리핑 도중 살균제를 인체에 주입하는 방안을 치료법으로 언급했다. 자외선이나 매우 강력한 빛을 신체 내부에 쬐는 건 어떻게 했냐고 말하기도 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즉각 살균제를 주입하거나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청소 등에 쓰이는 가정용 살균제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든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성명을 발표해야만 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따로 공지문을 내 위험성을 경고했다. 뉴욕시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가정용 살균제를 인체에 주입하거나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24일 자신은 진지한 의도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게 아니라 기자들을 향해 빈정대는 투로 말했을 뿐이라며 논란을 진화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사뭇 진지하게 살균제와 자외선을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의 발언 다음날 백악관 코로나19 브리핑을 짧게 끝냈고 질문도 받지 않았다. 25일에는 아예 브리핑을 개최하지 않았다. 그는 25일 오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적대적인 질문들을 쏟아내고 진실이나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 언론에게 책임을 돌리며 백악관 기자회견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적었다.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다.